박봉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백성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질문하다 마무리 못한 질문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조혁 증인. 사실 조혁 증인이 오늘 불려 나온 게 이게 SBS 보도자료예요. 네. 예, 여기 보면은 여기는 또 대통령 경호실 의무실 간호자가 옳게 적어놨어요. 말은 또 다르게 하고. 그래서 제가 행정명령이 다 남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 4월 16일은 의무실에 근무가 맞습니다. 의무동은 아니고요. 네. 증인이 그게 혼돈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을 불려왔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조증인과 관련돼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되니까 미국을 도피시켰다는 주장도 의혹이 있어요. 지금 단위다 지금 연수 중에 있는데 중환자 가정 위탁 교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올해 8월 24일부터 내년 1월 24일입니다. 유학생 선발은 언제 됐죠? 선발은 작년 2015년 여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1년여 전에 15년 8월 달에 유학생으로 선발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저는 국방부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지구병원, 의무실, 의무동 여기 이제 지구병원에 근무 명령을 받아서 가는데 저는 얼마 정도 근무했죠? 지구병원에서 근무한 것이 대의로서. 청와대 근무가 종료되고 2016년 2월부터 출국 전까지 서울지구병원에 있었고 마지막 7월 한 달은 파견 근무로 삼사관학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8개월 정도 제가 근무한 것으로 제가 계산이 되는데 장교 보직은 통상 간호장교 경우도 12개월 내지 12개월 되면 보직 변경이 잘 되죠. 보통 24개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 장교들 참여보직 1년씩 하는데 간호장교는 2년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2년 8개월 했으면 충분히 보직 변경이 진행될 수 있는 시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도피용으로 보냈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앞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죠? 3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단기 연수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비울 경우에는 수료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 육군 의무학교에서 텍사스에 있는 미 의무학교에서 불허했다는 이야기였는데 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교육 일정에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3차 청문회엔 참석하지 못했고 당시에 5차 청문회엔 참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기무사령부나 국방부나 다른 외부 국가기관이 청문회 출석을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증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잘못한 거짓을 했을 경우 위증 처벌 받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동료들의 명예와 관련 위증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인영 참고인. 네. 시사인에 오늘 보도된 내용을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진실입니까? 진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증언 신설을 받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증언 신설 요청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확인하겠습니다. 박헌영 참고인, 네. 본인 정인으로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른 대로 써주십시오. 시간 끝. 자, 정인 선서전의 고지사항은 아까 노승일 정인이 정인께 고지해드린 내용 본인이 충분하게 숙지하셨죠? 네,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위원님들 양해가 이루어진다면은 박헌영 참고인도 약식 정인 선서를 통해서 정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선서의 방식에 대해서만 수석 전문위원 참고인에게 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도 박헌영 참고인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박헌영 정인 선서해 주십시오. 네, 선서.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증인 박헌영. 예. 참고인 박헌영은 정인석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 경호관은 우병우 정인 옆 좌석으로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백성주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정인 선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시사 인해 보도에서 진술한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내용이 진실입니까?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라면 제가 질문 대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내용들을 속기록에 증언에 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박인영 증인은 고영태가 위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죠? 네, 저는 고영태 씨의 증언이 모든 증언들이 위증이었다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그러니까 자잘한 위증들을 조금씩 해왔었고요. 그거는 실제로 본인이 측근이 아니라든가, 물론 측근이라는 거는 주관적 판단이 맡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 롯데를 가지 않았다든지, 롯데 미팅을 저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저하고 분명히 둘이 같이 들어가서 임원들을 만났고 미팅을 같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 사건의 본질이나 핵심과는 좀 거리가 먼 그 증언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고영태가 위증했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인 신변 관리 차원입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태 증인이 평소 만나는 정치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 노승일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국조 동료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특히 12월 9일에 여기 한강 넘어 있는 식당에서 만났죠? 12월 12일 8일하고 10일 예, 12일 2회에 만났죠? 걸쳐서 예, 그렇습니다. 동료 국회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성 의원님 만나셨죠? 예, 박영성 의원님 만났습니다.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5시에 도착해서 거진 한 9시 좀 넘어서 끝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이 5시간여 만났다고 했는데 적어도 4시간 이상 만났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 나눴어요? 제가 박영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존경합니다. 하지만은 제 자료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박영선 의원님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고영태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박영선 의원님께 연락처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명함을 이렇게 받아왔더라고요.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받아왔다고. 그 고영석 예, 그래서 제가 고영태한테 의원님께 좀 연락해달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님을 컨택하게 됐고 의원님하고 상당한 많은 시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의원님이 정말 진실성 있게 이걸 밝혀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걸 제가 또 확인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를 드렸고 자료가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삼성 자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많은 분량의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많은 시간을 박영선 의원님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성주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얼구 김한정입니다. 우병우 정인, 세월호 수사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상황실과 청와대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현장에서 상황실이 아니고 이제 해경과 해경과 그 압수수색하려는 검찰 간에 검찰 간에 예.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게 해경이 이제 그 개통을 밟아서 아마 청와대에 해당 청와대 어디- 보고가 왔었습니까? 저희한테 직접 온 건 아니고요. 청와대 어디인가 보고 와서 저희가 패스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검찰에서 해경에 와서 그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한다. 근데 서버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집행 장소가 본관으로만 돼 있는데 실제 서버는 별관에 있다. 그거를 근데 검찰이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은 달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못 주겠다. 해경은 못 주겠다 그러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넘어갔습니까? 못 넘어갔습니까? 당일날 검찰이 다시 압수영장 집행 장소를 하나 새로 해서 와서 적법하게 정당하게 그걸 압수수색은 해갔습니다. 해간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몇 시간 사이에 정당한 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그 압수수색의 집행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예, 당일날 이루어진 거로.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액션을 따로 취한 것은 없다. 저희가 그 중간에 이야기 아까 하고 있는 말씀드린 중간에 그냥 바로 저기 더 이상 조정해로 할 문제는 아니라서 빠지고 나서 검찰이 영장을 다시 받아와서 집행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 하루에 다 종료된 사건으로. 당시 상황실 특히 해경과 청와대 상황실과의 그런 교신 기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작용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까지 질문합니다. 자세히 듣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도 그러니까 아직 압수수색 전이니까 그 안에 내용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냥 그 해당 어느 쪽인지 기억 안 나지만 해당 수석실이나 비서관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본 겁니다. 제가 그때 그 비서관 들어간 지 한달 안 됐을 때입니다. 자,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민정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감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실 직제로 해서 지금 정확히 그 규정이 돼 있는데 예. 다만 친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하는지가 돼 있지 않고 그냥 친인척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냥 통상적으로 그러면 한 자, 8천 민정수석실 다시 정도로 묻습니다. 이 친인척이란 개념 속에서 통상적인 호적적 개념이 아니라 이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포함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볼 그게 수도 상식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옛날에 사직통팀도 그랬고 민정의 친인척 관리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팔고 다니는 자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씨 일가 간의 복잡하고 의혹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논의가 된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무슨 경선 캠프나 대선 캠프나 뭐 그럴 때 자, 근무하다 한게 아니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 예. 대통령 주변을 관리해야 될 주무비서관, 수석비서관으로서 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관심도 그렇게까지 없었습니까? 정확히 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특감반에다 관리해라는 정도로 지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 들어와서 특별감찰관실이 별도로 생겨서 거기가 사실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감찰반에서는 그 특별감찰관실 범을 빼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이나 이쪽으로 사실은 조금 더 범면은 있습니다. 자, 우병우 정인께 다시 묻습니다. 예.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등과 식사도 하고 이렇게 자주 어울렸죠? 자주라기보다는 뭐, 네. 예. 자, 그 속에서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까? 예.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예 묻지 마. 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아예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묻지마가 아니라 아예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예, 저희는 못 들은 겁니다. 예. 자, 민정수석은 보고된 내용만 가지고 업무를 합니까? 친인척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멍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피해를 주고 국민들한테 상처를 준,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이것 때문에 몰락한 겁니다. 민정수석이 그런 면에서 나는 몰랐다, 이건 친인척 규정 아니다, 문고리들이 이야기 안 해서 나는 묻지도 않았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질책은 다르게 받겠습니다. 추명호 국장, 국정원 국내정보수집국장이죠. 예. 지금 국정원 추명호를 통해서는 공식적인 보고만 받았다 그랬죠? 공식적 절차로도 보고받았습니다. 만난 건 한두 번 정도밖에 없고. 한 번으로 기억합니다. 2015년 11월에 추명호 국장이 감찰에 걸렸어요. 그래서 2015년 12월 5일자로 퇴직 대기 발령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15년? 예.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실토한 겁니다. 그 추명호 국장에 대한 무슨 감찰을 쪽한 얘기는 자, 제가 추명호 못 국장이 들었습니다. 예. 민정수석한테 비선 내지는 국정원으로서 국내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보 보고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직접이라고 하시면 뭐 본인이 와서 하는 대면 보고는 문서나 아니고요. 전화나 예.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보 보고를 한 적이 있냐? 없나? 그거는 국정원 내부적으로 다 원장님께 보고가 된 공식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네,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특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톱10을 통해서도 관련 청문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